요거는 이제 근액증후군이라 해서 그 근막이라고 근육을 보면 여러분들 그 고기 손질하셨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손질하다 보면 이렇게 근육이 있고 거기 발에 근막이 있거든요. 근막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해부학적 구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획 안에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구획 내 조직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관에 순환이 저해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은 어떻게 돼요? 뇌출혈에 아까 구획 안에서 출혈이 생기면 구획 내 압력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압력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압력 때문에 혈류가 차단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감소돼서 근육이나 신경의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해서 또는 그 출혈을 된 피들을 빨리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배달 치유법 치유법의 접근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림프순환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림프순환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런 구획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뭐냐면 출혈돼 있던 혈액들을 림프관을 통해서 빨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하고 그러면 거기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 압력이 감소되고 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획증후군일 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도 촉진하지만 림프순환도 촉진하는 것들이 구획증후군의 개선의 핵심이고요. 저는 이런 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바로 림프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으로는 뇌출혈돼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혈액들을 혈관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림프순환은 거기서 빨리 제거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혈관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 구획증을 개선하는 데는 혈액순환보단 림프순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육의 피로 개선인데요. 여러분들 장시간 격렬한 운동하면 젖산이 축적되고요. pH가 변화하고 근섬유의 반응성이 저하돼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할 때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모세혈관의 밀도를 증가시키면 거기에 이제 근육들을 자꾸 움직이면 거기다 모세혈관들이 발달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또 영양분 공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피로물질들 젖산의 그런 제거도 잘 되니까 근육이 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한 사람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또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혈액순환 쪽의 개념을 잡던 저는 림프순환입니다. 림프순환도 어떻게 돼요? 정맥에서 그런 피로물질들을 제거하는데 빠른 역할들을 하지만 림프순환 역시 어떻게 돼요? 젖산의 빠른 배출을 돕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피로 회복들 또 신속한 회복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피로의 원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과도한 운동들이겠지만 그것들을 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림프순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림프라는 개념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아마 이 파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공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반응과 신경자극의 유사성인데, 일단 근육의 반응은 역치 자극이 있습니다. 특정한 수준의 이전까지 자극이 있어야지만, 그러지만 근육이 활성화돼요. 이것들은 뭐냐면 신경의 어떤 자극들이 어느 정도 뭐냐면 역치를 따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 때 보면 역치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어떤 기준 이상의 레벨이 올라와야 그 반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 이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반응을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갈 때 무슨 서울대학교 약대 합격선이다 그러면 합격선까지가 역치인 거예요. 그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돼요? 붙지 않죠. 근데 그 합격선을 어떻게 돼요? 좀 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역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역치 에너지 레벨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걸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치의 조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역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고 역치를 나를 들으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실무율입니다. 이거는 역치 자극이 있는 것들 거의 이런 성향을 드는데 실무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역치를 넘기 전에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역치 자극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반응은 최대한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처럼 뭐냐면 역치가 넘으면 이 반응 속도는 똑같아요.
자극 강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아까 서울대 갈 때 90점이라면 91점이나 95점이나 100점이면 어떻게 돼요? 합격은 똑같잖아요. 반응하는 것도 똑같으면 실무율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반응하냐 안 하냐지 반응을 이렇게 자극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육의 반응과 신경 자극은요, 뭐냐면은 이걸 디지털 방식이에요. 디지털이 어떻게 돼요? 반응하면 반응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아날로그 방식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얼마일 때 반응이 조금 일어나고 또 증가되면 조금 더 증가되고 이런 아날로그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식 반응인 거죠. 신경 자극과 이런 그 근육의 반응들은요. 운동 단위 보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육의 역치들이 물론 근육에 연결된 역치니까 근육의 운동들이 뭐냐면 어떤 것들은 역치가 5이라서 5에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8이라서 8에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10이라서 10에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일정한 어떻게 역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역치가 있는 거죠. 역치가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도 강해지는 거죠. 계단 역전은 아까처럼 그런 거랑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수축은 빠른 반복 자극을 한다는데 이것들은 저도 조금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육 반응은 역치에, 실무율에, 또 운동 단위를 보충하는. 그래서 계산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은요,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신경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자극이 어떻게 돼요? 자극도 어떻게 돼요? 역치 이상이 돼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의 반응만 보는 게 아니라 신경 자극이랑 같이 보시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